충격적이긴 해요. 아주버님이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파서 왜소해진 거라고 하던데 신기하게도 공부는 무척이나 잘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까지 되었고요. 형님도 아주버님과 같은 대학을 나왔고 똑같이 교수 준비를 하다가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접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부산까지 가셔서 손주들을 봐주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형님 나이는 저보다 7살이 더 많고 아주버님과는 동갑이라 그런지 거의 모든 일을 형님이 결정하고 본인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해요.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합니다. 1년만 살아봐도 단번에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보니 저희 형님이 그렇게 유도하더군요. 아주버님 건강 문제를 핑계 삼으면서 특히 돈 필요할 때 더 그러고요. 아빠를 닮아 몸이 약하다 그러면서 애들 핑계로 시부모님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하는데 부산에 사는 40평 넘는 아파트도 시부모님이 해준 거라고 하대요. 아니 평수 넓으면 뭐 건강해지나요? 제가 시집 온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특이한 꼴 많이 봤죠. 한 번은 아주버님 생일이라고 해서 부산에 다 내려갔는데 케이크도 자르고 식사도 하고 있다가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신발장이 깨끗한 겁니다. 신발이 없는 거예요. 아버님 신발, 남편 신발, 그리고 제 신발만 딱 사라졌길래 뭔가 싶어서 신발장을 열어보니 거기에도 없고 혹시나 싶어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우리 신발이 무슨 짜장면 그릇도 아니고 거기 있더라고요. 현관문 밖에 저희 신발을 내놓은 겁니다. 어디 더러운 곳에 있다가 온 것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딱 3사람 신발만 밖에다 내놨는지 순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바로 형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저에게 예전부터 저렇게 해왔다고 애들이 기침을 자주 해서 먼지에 민감하다 어떠다 그러는데 아니 교수까지 준비했었다는 사람이 제정신이 맞나 싶어서 어디가 안 좋길래 신발도 못 갖고 들어오냐고 따져 묻자 형님이 저를 위아래로 찌려보면서 동서가 오기 훨씬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다고 내가 왜 동서한테 그런 걸 설명해줘야 하냐며 저보고 그냥 적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땐 시부모님 앞이라 어쩌할 방법이 없었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런 짓 하는 걸 왜 보고만 있냐고 멀리서 온 가족들 신발을 밖에다가 놔두질 않나 그럴 거면 뭐하러 불렀냐고 제가 막 뭐라고 했죠. 근데 남편이 그러대요. 처음엔 자기도 이상했는데 한두 번 그렇게 지내다 보니 가족들도 적응이 된 것 같다고 나중에 형수에게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는데 말로 통할 사람이 아니었네요. 게다가 제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어쩜 그렇게 따박따박 맞춰서 조카들이 아파버리는지 모든 관심을 조카들에게 묶어두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그 모습도 참 꼴불견이었습니다. 심지어 명절 때 가족 모일 때 아주 시기적절하게 돌아가면서 아파요. 다른 건 그래도 넘길만 했어요. 사실 상대하기가 피곤하기도 해서 제가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을 자꾸 불러대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이 고장이 나거나 현관 중문에서 삐걱 소리가 나도 제 남편을 부릅니다. 냉장고부터 에어컨까지 뭐만 이상하면 제 남편을 불러요. 그럼 주말에 남편이 내려가서 고쳐주고 오고요. 안 그래도 내 남편 동네에서 하도 불러대는 통에 쉬지도 못하고 다니는데 주말에 부산까지 내려갔다 와야 하니 그걸 보는 제 속이 말이 아니었죠. 게다가 신발도 현관 밖에다가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무슨 노비도 아니고 근처에 가는 것조차 저는 싫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불러대는 이유가 수리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시어머님을 주말마다 집에 모셔다 드리는 게 그렇게나 귀찮았는지 남편이 내려갔다가 어머님과 함께 올라오더군요. 제가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형님에게 전화해서 그랬어요. 주말마다 내 남편 좀 그만 부르시라고, 좀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자기가 일부러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나서 자꾸 가전제품들이 고장이 난다고, 그때마다 매번 기사님 부르기도 그렇고 서방님이 워낙 손재주가 좋으니깐 하면서 징그럽게 웃는데 서방이라는 표현도 너무 거슬렸고 코웃음 치면서 손재주 어쩌고 하는 것도 소름이 돋아서 제가 그냥 돌직구로 그랬습니다. 어머님 모셔다 드리는 게 힘들면 기차역까지만 해드리라고. 그럼 내가 역까지 마중 나가 있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저보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내가 어머님 때문에 서방님을 부른 걸로 보이냐고 오히려 저에게 막 쏴붙이는 겁니다. 본인 할 말만 다 하고 그냥 끊어버리대요. 그리고는 저 보란듯이 제 남편을 더 자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젠 핑계가 없으니까 쓸데없이 가구를 사더군요. 그것도 조립하는 가구 있잖아요. 그걸 몇 개 사다가 가지고 와서는 저희 남편 보고 설치해달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막 따졌어요. 아니 형님, 제 남편을 왜 이렇게 부르세요? 남들이 보면 오해할 정도로 부르시는데 그럴 거면 돈 주고 사람을 쓰시던지 조립할 자신이 없으면 완성품을 사세요. 옆에서 두고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전에 어땠든 지금은 제가 떡하니 있는데 다르죠. 그러자 형님이 혼자 웃으면서 아니 나는 그냥 하기 어려우니까 예전엔 도련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익숙해서 그랬지. 하긴 동서는 평생 미용가위 잡고 살았으니까 이런 나를 이해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 나는 가위도 안 잡아보고 이런 일 안 해봤어. 지난 삶이 다 다른데 각자 익숙한 것도 다른 거잖아. 그럼 나중에 동서가 와서 도와줄래? 내가 돈 줄게. 이러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겁니다. 순간 꼭지가 돌아버려서 곧장 전화 끊었고요. 터지기 직전인 상태로 남편을 불렀고 그날 남편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앞으로 뭐가 됐든 아주버님네 가게 되면 나도 나갈 거라고 애들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겠다고 했어요. 나도 결혼 전에 웬만큼 돈 잘 벌었었고 당신이 저렇게 무시받고 지내니깐 이젠 나까지 무시하는 거라고. 이러다가 우리 애들까지 무시받고 자라면 어쩌려고 하냐며 이렇게 살 바엔 서울로 올라가 몸이 고생하며 지내는 게 낫다고 질러버렸습니다. 그때 남편도 뭔가 느낀 게 있었는지 그 뒤로는 정말 아주버님네 가는 일이 없었어요. 형님에게는 꾸준히 연락이 오는 듯 했는데 남편이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은 조용했어요. 이제 안 보면 그만이다 싶어서 잊고 지내려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형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오랜만이긴 했죠.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혹시 남편을 부른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번엔 남편한테 볼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볼 일이 있는 듯 했어요. 저보고 갑자기 조카들이 이제 몇 살이냐 묻더니 거기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계속 키울 거냐고, 대학까지 거기서 지내게 할 거냐고 하는데 순간 무슨 말인가 싶었네요. 애들 교육도 있고 도시에서 키워야 하지 않겠냐며 저보고 부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서도 도시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던데 뜬금없이 부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한참을 돌려 말하더니 결국엔 본심을 말하더군요. 저보고 이사할 생각 없냐면서 부산에서 지내는 건 어떠냐고 살기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어 슬쩍 맞장구를 쳐줘 봤더니 아주버님네 집을 저희 보고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님은 어디서 지내시냐고 물어봤죠. 그 집에서 두 가족이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자 형님은 말을 흐리면서 아이들 때문에 조금 올라가 지낼까 고민 중이라고 어디로 간다는 말은 없고 계속 얼버무리는데 제가 먼저 운을 띄웠죠. 둘째 조카도 중학생이면 아무래도 서울이 좋지 않겠냐고 툭 던져봤는데 형님은 듣자마자 안 그래도 요즘 서울로 가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서 본물 터지듯 서울 얘기를 쏟아내더라고요. 너무 좋은 조건에 나온 집이 있다면서 근처에 학교가 어디고 지하철이 어디고 하면서 숨도 안 쉬고 이야기하길래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니 계약 직전까지 갔던가 계약을 해버린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그럼 부산집을 팔고 올라가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그 아파트 명의가 시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또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서 어차피 비어있을 집인데 저희 보고 지내라고 하면서 되도록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연락 와서는 저희 보고 이사 오라고 하고 거기 동네가 살기 좋다면서 어찌나 재촉하든지. 근데 이번에도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시아버님이 찾아오시더니 저보고 이사 가고 싶냐면서 너도 아이들 때문에 그러냐며 저에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여쭤보니 저희 형님에게 들으셨다고 하셨고요.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 지내고 싶어 한다고 부산집을 부러워했다면서 그것 때문에 동서와 틀어지는 것 같아 아주버님네가 부산집을 저희에게 양보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버님네가 새로 지낼 집을 구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했다네요. 아마 형님은 저랑 시아버님이 가깝게 지내는지 몰랐겠죠. 결혼 전에도 아버님께 반찬도 가져다 드리고 결혼 후에도 자주 찾아뵙고 편하게 오셔서 손주들과 식사도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부산에 있는 형님이 알 턱이 없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저도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냥 아는 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형님이 서울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거랑 부산집이 비어서 저보고 와서 지내라고 하는 거랑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딱히 내려가서 지낼 생각이 없다고 지금도 만족한다고 했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싹 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면 아주버님은 어찌 되는 거냐고.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있는데 서울에는 왜 가냐며 펄쩍 뛰시더군요. 결국 그날 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일인데도 시어머님이 시댁으로 돌아오셨고요. 깜짝 놀란 형님이 아주버님과 함께 시댁까지 쫓아왔습니다. 저도 당연히 시댁으로 가봤죠. 도착해보니 형님은 아버님 앞에서 오해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동서는 왜 없는 말을 지어서 하냐고 그렇게나 자기가 미웠냐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형님네 이사 안 가는 거냐고. 그럼 된 거 아니냐고 했죠. 어차피 우리도 부산에 내려가고 싶지 않았으니 다행인 거 아니냐고 하자 형님은 우물쭈물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시아버님이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자 형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도와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나이 50이 다 되어 가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결국 다 털어놓더라고요. 서울로 이사 가려고 준비한 것도 맞았고요. 끝까지 학군 어쩌고 하면서 애들 핑계를 대는데 참 일관성 있어 보였네요.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계셨던 어머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럼 큰애는 이사 가는 거고 작은 애는 어찌할 생각이냐고 저보고 내려갈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형님이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1초의 망설임 없이 그랬습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못 간다고 여기서 계속 지내겠다고 했죠. 그러자 아버님 표정은 좀 풀리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머님은 그때까지도 심각하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온 가족이 있다가 어머님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럼 팔자. 부산쯤 내놔야겠네. 그 소리를 듣자마자 형님이 아주 신속하게 어머님 앞으로 다가가더니 그럼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어머님은 그런 형님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러셨어요. 왜? 이번에도 나 데리고 서울까지 가려고 그러냐? 동서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자 옆에 계셨던 저희 시아버님이 어차피 둘째네가 들어가야 하는 집이면 집 한 돈도 둘째네 도와주는 게 맞지 않냐며 저보고 집을 하나 새로 구하든지 아니면 미용실을 차리든지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형님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다 못해 퍼렇게 질리기 시작했고요. 근데 시어머님 표정이 계속 굳어 계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는 괜찮다고 가게를 새로 차릴 필요도 없고 집으로 옮길 이유도 없다고 다만 여유가 되시면 저희 남편 사업하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걱정이 많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돈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하시더니 가게를 확장하든지 직원을 더 뽑든지 하라고 도와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형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없냐고 하는데 어머님이 엄청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 집 가서 애들도 봐주고 그렇게 10년을 넘게 했는데 해줄 만큼 다 해줬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그날 형님은 빈손으로 갔습니다. 터벅터벅 걸으며 신발장으로 오는데 거기서 한참을 서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 신발이 다 어디로 갔어? 어머님이 치우셨어요? 아니 대체 어디 갔어? 하며 맨발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결국 대문 밖까지 맨발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형님 신발을 대문 밖에다가 내놨었거든요. 나중에는 맨발로 나가다가 자기 신발을 보더니 저를 한번 쓱 째려보고는 제가 피식하고 보란듯이 웃어줬더니 한참 동안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근데 차마 거기서 신짓 못하고 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뒤 부산집은 어머님이 파셨어요. 그 돈은 싹 다 저희 남편 사업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네는 서울로 못 올라갔고요. 부산 외곽에 새로 집을 얻어서 들어간다고 했어요. 당연히 어머님은 이제 부산에 가지 않으시고 시댁에서 아버님과 지내십니다. 잔머리를 써도 정도가 있는 건데 가만 보면 머리가 좋은 게 맞나 싶어요. 이번에 확실히 느꼈겠죠.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예전처럼 돌리고 싶은지 시댁에도 자주 오고 와서 일도 열심히 하대요. 저희 아버님은 자꾸 미용실을 차리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느꼈지만 차리더라도 저희 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애들 좀 크면 근처 미용실에 일자리도 알아보고 그렇게 익숙해지면 그때 차려보든가 하려고요. 누구 말대로 평생 잡아본 가위라서 나중에라도 잘할 자신 있거든요.
화가 나긴 하지만 본인 속은 더 시끄러울 테니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졌으니 누굴 탓하겠나요? 저도 그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잊고 지내려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